박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5당 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원내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 국회 내 실시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정기 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했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무쟁점 법안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해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소위는 7대 6대 2대 1의 구성을 합의했고 바른미래당은 당초대로 2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국회 파행을 초래한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장관 임명 강행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민생 법안을 미루고 국회 공전을 불사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수용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우리의 요구대로 관철이 되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주도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함께 국조법을 근거로 민주당을 제외한 국조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설명하였고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했고 결국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촛불민심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명령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사라지고 그 대신 병폐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같은 악질적인 병폐입니다. 50만 명에 이르는 공시족이 청춘을 바치면서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서울교통공사 같은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수많은 공시족들이 공평한 경쟁과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아야 할 꿈의 직장에서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세습되고 비리를 통해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산 소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대단히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그러나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심사 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투명성 제고, 재정 건전성 강화, 예산의 효과성 증대라는 예산심사 3대 기본 방향과 10대 주요 쟁점 사업 삭감 내역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모성보호 국가책임 강화 등 출산정책 관련 예산, 장애인 활동 보조 관련 예산, 보육 예산,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이해가 깊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영유아 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 등의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합의 내용과 경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학규 당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관영 대표께 여러분들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완전히 김관영 원내대표와 우리 바른미래당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곳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중도개혁 정당의 자세입니다. 채용비리 잘못됐죠.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그거 별일 없다. 국정조사 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없으면 국정조사 해서 없는 걸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국회 일정이 며칠 늦어졌는데 채용비리와 같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의 문제, 일자리 문제인데 여기에 비리가 개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정조사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또한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어제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진실 게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현재 위세만 믿고 단순 다수제의 지금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회가 중심이 되고 내각이 행정에 책임을 지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발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 패권주의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확립을 해야 하고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일부에서 중대선거구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대선거구 제도는 비례성, 대표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당리당략에 불과한 제도입니다. 그거는 일본에서도 실패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지금의 단순 다수제로 다음 선거에서 꽤 의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유력한 그 조사기관의 발표와 같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하면은 40석에서 60석 최대 그밖에 얻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음 총선에 가면은 자유한국당 지금의 분열된 모습과 지금의 소위 반문연대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폐습을 그대로 정치에 적용을 해서 캠페인을 벌인다. 그러면은 저 오른쪽에 조그만 수구 보수 집단으로 찌그러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정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연동제 비례 대표제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1차적인 과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채용비리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와 우리 국회의원들의 능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태경 최고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민주노총 고용세습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는 게 처음인데요. 어머님들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어제 거 써머리 제가 간단히 해드리면 진짜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버지하고 자식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은 지웠습니다만 성이 다 같습니다. 성이. 추천한 아버지, 그 자식, 성이 다 같고요. 이게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친인척인데 보면 조카, 동서, 처남, 뭐 동생 이 적나라한 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현대자동차 그 협력사인데 매출액 한 2조 되는 그 총 직원 1000명인데 올 초에 10명 그 고용세습 명단을 수용을 했는데 또 3개월쯤 뒤에 20명 더 받으라 고 해가지고 사장이 열받아가지고 폭로를 한 거예요. 회사 소식지에.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왜 취직이 안 되냐.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올 초에 이 회사에서 12명을 뽑았는데 10명을 세습으로 뽑고 일반 그를 2명 티오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80~90%가 세습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그 민주노총 화이트리스트,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라 공개했는데 오늘은 이 소식지 전문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 언론사한테 다 공개할 텐데요.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화이트리스트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이게 블랙리스트는 뭐냐? 그 회사 직원들 중에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 뽑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조 왕당파 직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만 뽑고 이 노조에서 이 넘긴 리스트 비주류지, 그러니까 비왕당파 뭐 요즘으로 치면 비문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명단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이 72명 명단을 회사 측에 강요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건 뽑지 마라. 그리고 이게 이제 보니까 현장 조직이 한 세 개파가 있는데 그 한 개파인 거예요. 한 개파인 거예요. 물론 뭐 정치권에서도 뭐 공천 학살이 있으니까 뭐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더 추가로 있는 거는 과거에 고용세습을 했던 직원들을 이번 고용세습 추천인에서는 빼라 하는 리스트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언론사나 몇 번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회사 내에 이 고용세습 단협이 있으면 이거 합법 아니냐? 그래도 불법입니다. 그 단협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채용방해죄고 또 무슨 법 위반이냐면요. 고용정책기본법도 위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채용방해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고용세습 단협이 있는 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미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다 났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노총이 제가 어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뭐 악의적이라고 논평을 했던데 누가 악의적입니까? 민노총이 악의적입니다. 정말 악질이고 이런 거는 민노총이 이걸 몰랐는지 알았는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알았다면 왜 묵인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국민한테 100배 사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는 민노총 고용세습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이 노력해서 국정조사 1라운드에 공공기관 하기로 했는데
반드시 민주노총 국정조사, 민주노총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우리 당이 좀 당론으로 관철시키자는 결의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하나 나가봐야 돼서 10시에 야권 재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7간담회실이 있으니까 선배님들, 동료 의원님들 오셔서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또 모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동수 의원님 발언 주셨습니다. 네, 이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여당과 청와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선거제도 계획에 대한 말로만 공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겉과 속이 다르게 이중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앞에서 대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더 논의해봐야 된다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아무리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정도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저들의 속물적 근성과 치졸한 구태정치 작태를 보자니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제가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이 왜 저러는 것입니까? 이유가 뻔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으니 현행 소선거제로 가야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석은 물론 비례대표도 덩달아 차지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해찬 대표 20년 집권 운운하는 발언에서도 그 저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셈은 감춘 채 국회의 공을 떠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청와대와 여당에게 오만과 편견 책을 선문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도로 가면 본인들에게 무조건 유리할 줄 알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줄 아는 그 생각은말로 오만하고 편견이 가득 찬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 어리석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당 패권 정치에 질린 우리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이미 청년층과 영남, 진보층, 자영업자 등 대통령과 여당의 지층이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그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구시대 양당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묘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당과 청와대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당이 20년 집권하겠다고 선거제도 계획을 외면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200년 야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부디 낡은 정치 구조를 깨부수고 미래로 나아갈 절호 기회를 집합정하시고 국회 정개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영현 의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중심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졸속으로 추진된 12월 28일 합의의 산물로서 바른미래당은 이에 해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거출금 10억 엔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면서 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갈등과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가해자가 도리어 큰소리치게 만든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는 첫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만 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하셔서 이제 생존자는 2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풀어주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더 늦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루어져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가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전시 성폭력 근절과 여성 인권 향상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방군의 최고회의를 전주에서 월요일날 개최합니다. 워낙 전라북도가 정치권에서 소외된다 이런 불편들이 많이 있고, 또 이번에 정운천 의원께서 특별히 농업 문제 발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래서 월요일에 전주에서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광주는 그 다음날 화요일날 5.18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 요즘 정기국회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방 최고회의에 참석하기 쉽지가 않고, 또 우리 원내대표부터 원내대표 회의단마다 해서 참석이 쉽지가 않은 형편입니다만, 우리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바른미래당의 자세를 좀 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바른미래당이 우리를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요일 5.18 묘소는 이번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묘소 참배인 만큼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꼭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